안녕하세요.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건축 계획 및 제도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라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전산 건축은 건축 설계 및 시공 기술, 인테리어 일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창조의 바탕이 되는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 인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자격 시험이 됩니다. 자,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 과목을 보시게 되면 과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건축 계획 및 제도, 그리고 건축 구조, 건축 재료라고 해서 과목은 세 가지가 되고요. 자, 이 세 가지 과목에서 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기능사라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 제한은 없어요. 자, 자격 시험은 크게 기능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기술사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각각 자격이 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능사는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자, 시험을 보는 방법은 크게 필기와 실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필기를 취득하셔야지만 실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필기를 보고 나서 실기를 봤을 때 실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필기부터 다시 보는 건 아니고요. 자, 내가 필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횟수, 어느 정도 연간 내가 이 필기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필기는 객관식 사지 태기령 60문항이에요. 자, 문제는 60개가 나오고요. 보기 4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방식의 시험 방법이고요.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에요. 1시간 동안 보시면 되고요. 자, 필기에 합격하시면 실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실기는 작업형이라고 해서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 문제는 평면도에 나와요. 자, 평면도가 나오게 되면 그 평면도를 보고서 내가 단면도와 외부 인면도 두 장을 그려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문제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와 그리고 외부 인면도 그리는데 4시간 정도 내외.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합격 기준은 필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되면 득점이 돼요. 자, 실기 같은 경우는 감점 사항이 부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얘는 실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필기는 일단 60점 이상 되시면 돼요. 자, 시험을 접수하시는 방법은 따따따따.qnet.or.kr 들어가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사이트 큐넷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 검색에다가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해서 검색하시고요. 자격 정보 한 건, 자, 여기 전산 건축 클릭해 보시게 되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자, 일단 시험은 크게 한 해에 총 5회차의 시험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정기 기능사라고 해서요. 얘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기 면제자들만 볼 수 있는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빼고 나면은 총 1, 2, 3, 4회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시고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하시면 이 기간 내에 필기시험 접수를 하시면 시험 시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당받은 시험 날짜와 시간에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 접수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접수하시고 시험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고 최종 합격 발표일 이렇게 나와요. 자,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기본 정보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대 현황 보시면 이 자격을 볼 때 이제 우대 받을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훈련 취업 정보 보시게 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취업 정보 창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각자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수험자 동향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수험자들이 보는지 자, 이 동향을 검색할 수 있지만 얘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인포그래픽 정보도 일단 서비스 중이라고 해서 안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자격증 정보에서 자, 여기 좌측에 필기시험 안내에서 필기시험 접수 안내 가보시게 되면 접수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수수료 이렇게 안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자, 보시면 실기, 필기 각각 나오게 되는 거죠. 11,900원, 21,000원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시험에 대한 안내는 여기 큐넷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과목이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론을 먼저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자, 이론을 보시는데 가끔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능사는 굳이 이론을 깊게 팔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론을 저와 같이 함께 쭉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쭉 본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한번 쭉 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일단 먼저 이론을 보시고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를 파악하셨으면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들이 시험에 취득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많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답안이 나오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이론 자체도 범위가 좁은 범위는 아니에요. 범위가 넓고 비전공자분들은 처음 듣는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용어 자체가 헷갈려서 그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 건축계 및 제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축계획 일반 1. 건축의 계획. 자, 건축의 계획과 설계, 건축 계획의 과정. 자, 건축물을 만들 때 계획을 하는 단계는 기획, 설계, 시공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내가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 작업을 시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공을 하는 단계, 기획, 설계, 시공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건축 계획의 진행, 건축을 계획하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1. 계획 조건의 설정. 자, 건축의 용도, 이용상의 요구, 규모 및 예산, 건축 대지의 조건, 건설의 시기 및 공사 기간 등. 자,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자, 이 건물의 용도는 뭐냐? 주거냐? 상업 공간이냐? 그리고, 자, 주거 공간일 경우 건축주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상업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타입의 상업 공간이 있죠. 자, 뭐 사무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용상의 요구,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을 것인가. 자, 쉽게 말해서 3층이냐, 10층이냐, 뭐 30층이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충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건축 대지 조건, 이 건물을 지을 땅, 대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에 대한 조건, 땅이 평지인지 아니면 경사가 졌는지, 주변의 도로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그 땅, 대지의 조건을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의 시기 및 공사 기간 등. 자,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할 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은 웬만하면 공사를 피하는 게 좋은 시기죠. 여름은 비가 오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공구리가 마감재 등등이 잘 마르지 않아요. 콘크리트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공사 기간 등. 내가 봄에 공사를 했어도 이 건축물을 짓는데 한 5, 6달이 걸려. 그러면 봄부터 시작했어도 여름까지 먹고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간 등을 잘 보고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2. 자료 수집과 분석. 자, 먼저 이 건물을 지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보와 자료 조사. 이 건물을 지을 때 뭐 대지나 또는 뭐 이 건축물의 용도. 각각 대지는 내가 어떤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내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땅은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또 어떤 땅은 상가를 지을 수가 없는 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했으면 이제 걔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만한 대지에다가 내가 지을 수 있는 용도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며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이 정도가 된다. 층수는 몇 층까지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3. 세부 계획. 이제 내가 세부 계획,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짜는데 먼저 평면 계획. 자, 주어진 기능에 어떤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종류, 실의 규모 및 그 상호 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면상에 배치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 집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집에서 내가 필요한 실 같은 경우는 침실, 욕실, 주방, 거실 등등이 있겠죠. 그런 실의 규모와 상호 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면상에 배치하는 거죠. 자, 방은 어디에다가, 주방은 어디에다가,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지 내가 동선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로를 동선이라고 하죠. 동선과 시공을 같이 생각해서 가장 최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실의 배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며 소음 및 악취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각 실의 크기가 알맞아야 한다. 자, 쉽게 말해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내가 침실이 있으면은 거기에 욕실도 있고 이제 현관도 있고 등등이 있어. 그러면 침실에서 현관은 거리가 멀수록 좋겠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리고 현관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들락날락하는 사람 때문에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창을 뚫게 되면 창이 만약에 도로 쪽으로 났다라고 하게 되면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만약에 주변에 청소시설,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잘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 실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들어가야 할 가구의 크기까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유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형태 계획. 자, 원형, 자연의 근본적인 형인데요. 원형으로 내가 계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공상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테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각형, 사각형 형태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사각형이나 오각으로 하게 되면 인위적인 형태이지만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죠. 자, 3. 인면계획. 자, 평면을 입체화시키면 부피가 있는 건축 공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건축 공간의 외부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 즉,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에서 바라봤을 때, 서쪽에서 바라봤을 때,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남측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북측면도, 얘네들을 통틀어서 인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보기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주변 건물들과도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면 계획을 뜻하게 돼요. 자, 구조계획. 안전하고 내구적이며 경제적인 구조체를 설계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자, 구조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 쉽게 말해서 건물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지 않게 짓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구조계획이라고 해요. 자, 보통 콘크리트로 많이 시공을 하게 돼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콘크리트만 작업을 하자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너무 많은 벽 두께, 너무 많은 기둥이 들어가니까 중간에 철근을 박아서 힘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는 아예 철골 구조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철골 구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을 잘 받으니까 벽 두께, 기둥 두께가 얇아지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돼요. 시공비가 비싸고 자재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내구적이며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해야 하며 그런 경제적인 부분, 어떤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설비 계획.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성,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 전기통신, 급배수 등의 모든 물리적인 환경 요소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장실. 자, 화장실을 내가 어디에다 둘 거냐에 따라서 급배수 시설 등이 바뀌겠죠. 그리고 고층 건물일수록 여기에는 이제 공기조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는 고층 건물은 아무래도 층수가 높아서 안전상의 문제로 자체 내 환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기조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라는 것을 계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축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건축 공간은 크게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 공간이 있어요. 자, 물리적 공간은 이제 말 그대로 용도별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말하게 되고 심리적인 공간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자, 내부 공간은 안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건축 고유의 공간이라고 해서 건물 내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이다, 아파트다라고 하시게 되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안쪽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외부 공간은 내부 공간을 둘러싼 공간으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의도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외부의 환경. 자, 보통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기타 등등 하게 되면 조경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건축법의 이해. 자, 건축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건축법이 좀 복잡해요. 일단 법의 체계를 보시게 되면 헌법이 있어요. 자, 헌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건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를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이 시행규칙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만들어진 법이 되고요. 이 시행규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세칙이라고 또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도 또는 시, 군, 읍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그 시행세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건축법을 보실 때는 요 단계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건축물을 지어 주어야 하는 거죠. 자, 건축법을 사용하는 목적과 정의. 자,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고 기능을 용도에 맞게, 그리고 미관 향상, 주변 건물들과 어우러지게 도시 계획과 맞게끔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미관은 쉽게 말하면 그 시마다 또는 뭐 군마다 지정이 돼 있는, 쉽게 말하면 마감재나 컬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히 아파트촌 가시게 되면 그 꼭 들어가 있는 컬러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시나 그 도에서는 자, 이 컬러를 꼭 써야 한다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통일성이 부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에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 자,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두루두루 여러 사람 다 좋은 점이 있게끔 짓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대지. 자, 대지라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대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게 되고요.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붕 없으면 걔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부수되는 시설문, 대문이나 담장 등도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공작물이라고 해서 자, 제11조의 규정, 앞에 우리 이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법에서 자,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작물이 건축물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까지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그래서 용도는 크게 뭐 주거, 상업, 그런 의료, 뭐 이런 시설이 있겠죠. 자,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대지 밑에 있는 거죠. 그 바닥으로부터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층, 그 건물의 표준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으로 규정을 하게 돼요. 2분의 1 이하면 지하층,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주요 구조부. 자,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하중을 받는 구조들, 힘을 받는 구조들을 말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 자, 집을 짓거나 상가 건물을 짓거나 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미 지어진 것을 보수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수선. 자,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의 경우와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할 때 대수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도로. 자,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몇 미터 들어와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규를 잘 보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번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면적 및 높이 및 층수의 산정은 2강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산건축기능사 제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